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서 수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릴 뿐 집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아린이의 목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린아, 엄마 왔어. 수지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엔 켜진 불도 없었고 아린이가 좋아하는 만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천천히 안쪽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구석에 웅크린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린아? 아린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꼭 안은 채 벽을 향해 몸을 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린이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엄마야, 괜찮아? 아린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깨가 조금씩 떨릴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아이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응, 금방 저녁 만들게. 수지는 아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아린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혼자 아린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린이가 4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수지는 외가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특히 외할머니와 외삼촌 용수는 아린이를 많이 아껴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린이를 외갓집에 맡기고 수지는 밀린 일을 하거나 잠을 보충했습니다. 하지만 2달 전부터였습니다. 외갓집에 다녀온 날이면 아린이가 이상했습니다. 말수가 줄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으며 밤이면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외갓집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린이는 원래 낯을 가리는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린이가 수업 중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수지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아린이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극적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으며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아린이의 어깨는 여전히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은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린아, 오늘 외갓집에서 뭐 했어? 아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았어? 응.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수지는 접시를 내려놓고 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외삼촌도 있었어? 아린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삼촌이 뭐 해줬어? 그냥. 아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수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밥을 먹였습니다. 아린이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몇 숟가락 뜨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엄마, 나 배 안 아파. 그래도 조금만 먹자. 싫어. 아린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 10시 아린이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이 옆에 누워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친구들이랑 싸웠어? 아니야. 아린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수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비밀 지켜주는 거 맞지? 당연하지. 진짜? 진짜야. 아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외삼촌이 나한테. 그때 아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외삼촌이 뭐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린이는 몸을 돌려 벽을 향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아린이가 잠든 후 수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오래된 서랍을 열고 먼지 쌓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기자 시절 취재할 때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수지는 녹음기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건 내 감이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수지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정한 글씨로 적었습니다. 1. 녹음 준비. 관찰 기록 3. 증거 확보. 수진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진실을 파헤치던 기자였습니다. 엄마가 꼭 알아낼게. 아무도 널 다치게 못하게. 빗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아린이의 가방을 챙기며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기기였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하고 녹음 버튼을 눌러 테스트했습니다.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린아, 가방 가져와봐. 응. 아린이는 토끼 그림이 그려진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수지는 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고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손수건으로 감싸서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엄마가 아린이 목소리 녹음하려고. 나중에 같이 들어보자. 왜? 그냥 추억 남기려고. 아린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가방 지퍼를 닫으며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외갓집 잘 다녀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응. 아린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오후 5시 수지는 외갓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외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수진아. 벌써 왔네? 네, 엄마. 아린이 어디 있어요? 안에 있지. 용수랑 놀고 있어.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데리고 갈게요.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집에서 먹을게요. 수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아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외삼촌 용수가 있었습니다. 용수는 아린이에게 초콜릿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아린아, 이거 먹어봐. 삼촌이 사온 거야. 아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린아, 엄마 왔어. 가자. 수진아. 벌써 가게? 용수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오빠.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아린이 잘 챙겨. 수지는 아린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아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룸미러로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아린이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수지는 아린이를 재웠습니다.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외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리나, 여기 앉아. 할머니가 과자 줄게. 고마워요, 할머니. 이어서 TV 소리, 외할머니와 아린이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빨리 감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난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리나, 삼촌이랑 방에 가자.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싫어요. 왜? 삼촌이 선물도 줄 건데. 자, 이리 와. 괜찮아. 엄마한테도 비밀로 하자. 우리만의 비밀이야. 엄마가 알면 어떡해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엄마가 슬퍼할 거야. 알았지? 응. 녹음기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녹음기는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용수 오빠가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 분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용수는 수진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용수는 아린이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생일마다 선물을 사주고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아린이가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수지는 그런 용수를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속은 계속 뒤틀렸습니다. 한참 후 수지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수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진정해.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수지는 기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취재 중 분노할 일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증거를 놓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은닉 촬영 장비, 법적 증거 수집 방법. 밤새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수지는 결정했습니다. 아린이 인형에 카메라를 숨기자. 월요일 오후 수지는 전자상가를 찾았습니다. 작은 가게 안 사장은 수진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손님, 이런 카메라는 보통 무슨 용도로? 개인적인 일이에요. 필요해서요. 아, 네. 이 제품이 제일 작습니다. 배터리는 6시간 정도 가고요. 수지는 카메라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린이의 곰 인형을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솜을 조금 빼내고 카메라를 고정시켰습니다. 렌즈가 인형 눈 부분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꿰맸습니다. 완성된 인형을 보며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용수는 교묘했습니다. 외할머니 앞에서는 다정한 삼촌이었고 아린이에게는 비밀을 강요하는 가해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막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린아, 수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린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응, 엄마. 이거 줄게. 곰돌이 인형. 와, 예쁘다. 아린이는 인형을 안았습니다. 수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외갓집 가야 해. 그때 곰돌이 데리고 가. 응. 그리고 아린아. 응. 무슨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아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지켜낼 거야.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영상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다면? 만약 용수가 눈치챈다면? 만약 외할머니가 내 편을 들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무서워하면 안 돼. 아린이는 나밖에 없어. 수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귓가에선 녹음기 속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만의 비밀이야.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지는 외갓집에서 돌아온 아린이를 재운 후 곰 인형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인형 안에서 카메라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영상 파일이 로딩되는 동안 수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외갓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외할머니가 TV를 보고 있었고 아린이는 소파에 앉아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용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린아, 삼촌이랑 방 가자. 선물 줄 거 있어. 아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왜? 삼촌이 사탕 사왔는데. 용수는 아린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린이는 저항했지만 결국 일어났습니다. 외할머니는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자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인형이 놓였습니다. 렌즈는 방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용수는 아린이에게 사탕을 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린이 오늘도 예쁘네. 이거 먹고 삼촌이랑 놀자. 용수는 아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지나치게 오래, 지나치게 가깝게. 수지는 화면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새끼가.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외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린이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외할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머, 수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안에 좀 들어가요. 왜? 무슨 일 있어? 수지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외할머니가 따라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수지는 노트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외할머니는 화면을 보다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보시면 알아요.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외할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쯤 가자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그만 봐. 엄마. 그만 보라니까. 외할머니는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용수가 아린이 예뻐하는 거 가지고 예뻐하는 게 이래요? 그래. 삼촌이 조카 좋아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외할머니는 팔짱을 끼고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예민한 거 아니야?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지?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용수가 얼마나 아린이 아끼는데. 그걸 이렇게 의심하면 어떡해. 의심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잖아요. 외할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이게 무슨 증거야? 그냥 삼촌이 조카 안아주는 거잖아. 엄마, 아린이가 이상해요. 외갓집 다녀올 때마다 우는 거 모르세요? 그건 애가 예민해서 그런 거지. 내가 너무 신경 쓰니까 애도 불안한 거야. 수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나도 내 말 들었어. 근데 넌 지금 가족을 의심하고 있잖아. 그것도 증거도 없이.
증거 있잖아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외할머니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목소리 낮춰. 이웃들 다 들어. 이웃들 듣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아린이는 괜찮아.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용수는 그런 애 아니야. 내가 낳아서 키웠는데 내가 모르겠어? 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외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 괜히 일 키우지 마. 알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도 날 안 믿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이모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이모. 엄마한테 들었어. 용수 오빠 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도 사실 예전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모, 그게 무슨... 용수 오빠가 애들한테 유독 집착하잖아. 우리 딸한테도 그랬어. 계속 안으려고 하고 혼자 방에 데려가려고 하고. 그래서 난 우리 애 안 보냈어. 외갓집에. 근데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요? 오빠 좋아하는 건데 왜 그러냐고.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나도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말리지 말래서. 이모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진아, 지금 어쩌려고? 엄마가 용수 오빠 편드는데. 수진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나 고소할 거예요. 뭐?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수진아, 진심이야? 가족을? 가족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오라. 미안해, 수진아. 내가 힘이 돼주지 못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대학 동기 이지은. 지금은 변호사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나야. 급한 일이 있어.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럼 내일 사무실로 와. 몇 시에 올래? 수지는 시간을 정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 깔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린이의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곰 인형을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이었습니다. 수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파일, 아린이의 행동 기록. 하나하나 폴더에 담았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어.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가면 가족과의 관계는 끝날 것이라는 걸. 외가 친척들은 등을 돌릴 것이고 외할머니는 자신을 원망할 것이라는 걸.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린이를 지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마우스를 움직여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소 준비 자료. 그리고 파일들을 하나씩 옮겼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만이 단단해졌습니다.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니까 해야 해. 수진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전 수진은 이지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녹음 파일, 영상 증거, 행동 변화 기록이 있는 거지? 네.
이지은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 고소 가능해.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근데 수진아, 각오는 돼 있어? 가족 고소는 쉽지 않아. 알아. 외가 쪽에서 반발할 거야. 합의 종용도 들어올 거고 주변에서 괜히 일 키운다는 말도 들을 거야.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지은이 손을 내밀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오라. 아린이를 지키는 게 먼저야. 고마워, 지은아. 천만에.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이지은은 고소장 초안을 꺼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작성했어. 확인해봐. 수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용수, 혐의 아동학대, 증거 목록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접수할게요. 그래. 경찰 조사 나가면 나도 동행할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고인 조사 일정 잡으려고 합니다. 수요일 오전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외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너 미쳤어? 용수를 고소했다며? 엄마, 당장 취소해. 이게 무슨 짓이야? 취소 안 해요. 수진아,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용수는 내 동생이야. 오빠가 아린이한테 한 짓 알면서 그러세요? 그건 오해야. 용수가 그럴 리 없어. 증거 다 있어요. 증거? 그딴 거 조작한 거 아니야? 수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용수 오빠 편이시네요. 당연하지. 내가 낳은 자식인데. 전 엄마 딸 아니에요? 외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제발 이러지 마. 합의하자. 응? 용수도 반성하고 있어. 반성이요? 아린이한테 사과했어요? 안 했죠. 오빠는 지금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요일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용수는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조카예요. 제가 많이 아끼는 애죠. 녹음 파일과 영상 증거에 대해 아십니까? 그거요? 장난이었어요. 조카랑 놀아준 거죠. 장난이요? 네. 애들이랑 놀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과하게 해석하신 것 같은데. 형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우리만의 비밀이야. 말하면 엄마가 슬퍼할 거야. 용수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용수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건 그냥 아린이가 말 안 듣길래. 왜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까? 별 뜻 없었어요. 형사는 영상 자료를 틀었습니다. 용수가 아린이를 끌어안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오래, 지나치게 밀착되어. 이것도 장난입니까? 용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추가 조사 후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한 달 후 검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웃 화영 씨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화영 씨는 용수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10년 전 비슷한 일 겪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딸이 당시 9살이었어요. 용수 씨가 동네 아이들 모아서 놀아주곤 했죠. 근데 저희 딸이 집에 와서 울더라고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용수 씨가 자꾸 안으려고 했대요. 싫다고 해도 계속. 그래서 그 이후론 안 보냈어요. 신고는 안 하셨나요?
못했어요. 증거도 없었고 그냥 피했죠. 화영 씨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이번엔 제대로 밝혀져야 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은 석 달 후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외할머니와 이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으며 비밀 유지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 사례가 있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용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입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어떤 변화를 목격했습니까? 수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린이는 외갓집 다녀올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말이 없어지고 밥을 안 먹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몰랐습니다. 아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증거를 모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린이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아이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용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일이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안전을 침해했습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용수는 무표정했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이지은이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지은아. 이제 아린이 잘 돌봐줘. 시간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외할머니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수진아. 수진은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용수를 너무 믿었어. 내 말을 안 들었어. 미안해. 수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외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린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할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아린이 담임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데리러 가겠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린이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린이를 지켰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아린이를 데리고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린이는 앞서 걸으며 낙엽을 밟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엄마, 빨리 와. 그래, 천천히 가. 수진은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린이는 이제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밤에도 잘 잤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 직후
아린이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밤마다 깨어나 울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안아주며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린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무서워. 이젠 안 무서워도 돼. 아무도 아린이 다치게 못해.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담 치료도 받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린이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린이는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수지는 아린이를 지켜봤습니다. 옆자리에 이지은이 앉았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받아. 고마워.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 후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좋아. 아린이가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지은아. 응?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이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원래 강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수지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이지은은 아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린이 정말 밝아졌다. 처음 봤을 때랑 완전 다르네. 응, 나도 놀랐어. 엄마가 잘해줘서 그래.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많이 후회했어.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이지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넌 최선을 다했어. 아린이를 지켰잖아. 그걸로 충분해. 수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진과 아린이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내가 상추 씻을게. 그래, 조심해서 해. 아린이는 싱크대 앞에 의자를 놓고 올라섰습니다. 작은 손으로 상추를 씻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 이제 괜찮아. 수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응, 이제 안 무서워. 아린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린아, 응? 넌 잘못한 게 없어. 하나도. 알아. 엄마가 널 지켜서 정말 다행이야. 아린이는 수진의 품에 안긴 채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밤, 아린이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여다봤습니다. 뭐 그려? 하늘. 종이 위에는 파란 하늘과 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구름도 있었고 새도 날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엄마도 그려줄까? 그래. 아린이는 수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은 아이 옆에 앉아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아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볼 수 있어?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할머니도 나보고 싶을까? 그럼, 당연하지. 그럼 언젠간 볼 수 있겠네. 응, 언젠가는. 아린이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외할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재판 후 외할머니는 몇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둘째 이모와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많이 후회하셔. 요즘 많이 우시더라. 그래도 아직은 힘들어요, 이모. 알아. 천천히 해. 우리도 기다릴게. 수지는 언젠가 외할머니와 마주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아린이를 돌보는 게 먼저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아린이와 함께 서점에 갔습니다. 아린이는 동화책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책 살래? 어디 보자. 용기 있는 토끼? 응. 토끼가 무서운 것 이겨내는 이야기래. 수지는 책을 펼쳐 읽어보았습니다. 작은 토끼가 어둠을 무서워했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좋네. 사자. 고마워, 엄마.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 아린이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응? 나도 용기 있는 토끼처럼 될 거야. 수진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아린이는 이미 용기 있어. 그래. 그럼. 엄마한테 말해줬잖아. 그게 용기야. 아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도시를 물들였습니다. 수지는 차를 세우고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린이도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하늘 예쁘다. 그러게. 내일도 저렇게 예쁠까? 아마. 그럼 좋겠다. 수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린아. 응? 앞으로도 엄마가 널 지킬게. 알아. 엄마 최고야.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아린이가 잠든 후 수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린이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긴 시간이었다. 힘들었다. 후회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린이가 웃고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수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린이 다시 웃어줘서.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린이는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 종이에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린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해가 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수지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기뻐서 그래. 그럼 웃어야지. 그래, 웃을게. 수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올해 꼭.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깨졌고 주변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린이가 다시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 웃음이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괜찮아. 우린 함께니까. 석양이 지고 밤이 오고 다시 아침이 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과 아린이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실은 무겁지만 사랑은 그보다 강하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셨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열매가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열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열매 하나가 맺히길 바랍니다.